만약에 내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전세 계약 진행했는데 나중에 잔금날 봤더니 처음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세금 끼고 전세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집을 팔아버린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전세 사기거나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하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는 언론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나도 만기 때 돈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10길 문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집주인의 겉모습만 보고 이분이 나중에 보증금을 잘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수백 건의 사건들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볼 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좀 문제 없을 케이스 아니면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어느 정도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보증금 잘 돌려주는 집주인과 안 돌려주거나 못 돌려주는 집주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우리 집주인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집주인, 그러니까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없거나 적은 유형부터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임대인이 자녀를 키우는 집의 가장이거나 직장 또는 자기 사업장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대개 이렇게 소득이 일정하게 있고 본인도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집주인들은 괜히 보증금 제때 안 돌려줬다가 소송에다가 재산 압류까지 당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웬만하면 만기 때 보증금을 앞서서 주려고 노력을 해요. 다음은 집주인이 전셋집을 한두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세놓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제대로 임대사업하면서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도 많고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이 수십 채 되는 임대사업자들 중에는 갭 투자로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임대주택 수만 늘린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집 한두 채 정도 담보 없이 자기 돈으로 들고 있으면서 세놓는 임대인이 훨씬 더 전세금 떼일 염려가 적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소통이 잘 되는 집주인입니다. 세놓은 집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세입자랑 연락을 해서 해결해주는 집주인이 아무래도 보증금도 문제없이 제때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집주인 유형은 아닌데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이 보증금 뗄 확률이 더 낮아요. 그리고 전세가랑 비교했을 때 매매 시세가 훨씬 높고 지역도 상급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매물이라면 큰 문제 없이 보증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잘 돌려주지 않는 또는 못 돌려주는 집주인 유형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집주인이 마땅한 직업도 없고 사업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임대주택 말고는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입니다. 또 만약에 집주인이 나이가 20대 초중반으로 지나치게 어리거나 또는 70대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보증금 주는 게 집주인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대개 고정적 수입이 없거나 앞으로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여기에 해당되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임대 놓은 집이 수십 채가 넘고 그게 대부분 갭 투자라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라도 삐끗해도 보증금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전세 계약할 때 보증보험을 잘 들어놓거나 전세가랑 매매가를 비교해서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평소에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만기가 다 돼서 보증금 달라고 해도 별 반응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보증금 제때 돌려받기 어려운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일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같은 다세대는 최소한 전세로 있는 그 집은 보통 세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세입자 간의 순위도 다 따져봐야 돼서 까딱 잘못하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집주인이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도 잡아놨고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도 꽉꽉 시세 대비 채워서 받아놨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건물 전체를 경매로 넣어도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집주인 유형도 소개해드리면요. 만약에 내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전세 계약 진행했는데 나중에 잔금날 봤더니 처음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세금 끼고 전세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집을 팔아버린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전세 사기거나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전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 서로 돈이 오간 것도 없이 그냥 전세 끼인 그 채로 등기만 주고받았다면 더더욱 의심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주인을 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받았으니 대신 계약 진행한다고 하고 또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이 다 처리하고 있다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집주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는 설사 그게 전세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 시세가 수십억이라고 하면서 집주인 돈 많으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정작 집주인 주소를 떼보니까 원룸 빌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몇십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데 본인도 원룸 한 호실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거 혹시 바지사랑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게 다 항상 맞진 않아요. 전셋집이 비싼 아파트고 집주인 직업이 공무원인데도 보증금 안 돌려주는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임대인분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세입자 대출이자까지 다 내주면서 양해를 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참고 삼아 보시되, 다만 이런 안 좋은 징후들이 여러 개가 중복이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